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쥐들의 탈출이 시작됐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의 몰락이 이제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역시 배의 침몰을 제일 먼저 감지한 건 제일 말단 지위를 가진 가장 젊은 대변인이었습니다. 이 젊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을 향해 7분여 넘는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핵심은 식물 정당이 되어버린 윤석열 사당인 국힘당에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맞서는 자리에서 오로지 민심과 함께할 때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낡은 기득권과 기회주의에 매몰되어 오직 대통령만 바라보는 식물 정당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이 기회주의입니다. 전당대회 기간에도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대통령의 사유물로 변질되었습니다. 정치인의 기회주의는 국민을 속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수한 말 바꾸기를 통해 정치 불신과 혐오를 양산합니다. 이제는 여야 진영을 넘나들며 권력만을 쫓아가는 기회주의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국민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토론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결과에 대해 깨끗하게 승복하고 책임지는 보수의 자부심과 자랑은 이미 사라진 지 너무나도 오래입니다. 탄핵 이후에 멸절에 가까운 위기를 당하고도 국민의힘이 잠시 살아났다가 빠르게 과거로 돌아가면서 재기득권화되는 과정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신인규 국힘당 전 부대변인이 국힘당은 대통령만 바라보는 식물 정당이 됐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준석계인 신 전 부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기 위해 과거 국힘당이 보여줬던 변화와 개혁의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소멸됐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집권 여당을 노골적으로 사유화했다. 윤 대통령의 당 장악에 대해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가짜 보수, 보수 참칭, 보수 호소인이라는 멸칭을 부여받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신 전 부대변인은 이준석 당대표 시절 국힘당 대변인 선발 토론회를 거쳐 2001년 당 상근 부대변인으로 활동해 왔는데요. 현재는 기성정치의 한계를 비판하며 설립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입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어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참패 주역인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의 뜻을 내각에 잘 반영하지 못한 점을 반성했을 뿐 국민들을 향해 진정한 반성과 성찰은 없었다며 국힘당은 기득권에 맞서는 자리에서 오로지 민심과 함께할 때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낡은 기득권과 기회주의에 매몰되어 오직 대통령만 바라보는 식물 정당이 됐다고 강조했는데요. 인요한 위원장을 필두로 한 국힘당 혁신위원회에 대해서도 혁신이라는 방식을 통해 재보궐선거 참패 후유증을 치유하기는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당 지도부 모두가 본인 스스로가 변화할 각오와 희생을 보여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를 제일 먼저 감지한 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는데요. 정 최고위원은 같은 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유의 유머와 은유를 들어가며 윤 대통령과 국힘당을 탁월했습니다. 특히 국힘당이 최근 인요한 신임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인선해 공개 활동에 나선 걸 꼬집어 바지 사장의 핫바지 혁신위원장이라는 일침을 날렸는데요. 모두가 공감 가는 지적이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선거에서 이기고 싶으면 민심을 얻는 언행을 해야 하고 여론을 끌어올리려면 여론이 좋게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라면서 그런데 왜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방법을 탓하는가라고 꼬집었는데요. 이어 인요한 국힘당 혁신위원장을 향해 이러니 이런 정신 상태로 혁신위원회 소동을 벌여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인요한 위원장에게 정권을 준다는데 김기현 대표도 없는 정권을 어떻게 주겠나라고 조소했습니다. 이어 바지 사장에 이은 핫바지 혁신위원장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어떤 성과를 내겠느냐고 직격했는데요. 정 최고위원은 현 정권의 혁신 대상 1호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며 2호는 김건희 여사라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혁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왜 위장을 탓하는가라고 덧붙였는데요. 망해가는 윤 대통령과 국힘당을 향해 유쾌, 통쾌, 상쾌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역시 당대표 정청래, 시원합니다. 어제 한 매체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8.3%, 60대 이상 TK도 부정평가가 더 높아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4%, 민주당 46.6%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35% 이하면 여당이 참패한다는 선거의 법칙에 정부 여당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 정권을 제대로 유지하기 힘든 상태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관위의 개표 시스템을 공격하고 ARS 여론조사까지 탄압할 기세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민심을 얻을 언행을 하고 여론을 끌어올리려면 여론이 좋도록 국정을 운영해야지 선관위와 ARS 여론조사 방법을 탓해서야 되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왜 위장을 탓합니까? 시험에 합격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왜 볼펜을 탓하고 시험지, 종이지를 탓합니까? 이런 정신상태로 아무리 혁신위 소동을 벌여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용한 혁신위원장에게 전권을 준다는데 김기현 대표도 없는 전권을 어떻게 줍니까? 바지 사장의 핫바지 혁신위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성과를 내겠습니까? 소나기 피하기용 시간 땜질 아닙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정권의 혁신 대상 제1호는 윤석열, 제2호는 김건희 아닙니까? 인용하니 윤석열, 김건희를 혁신시킬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꽂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무성한 검사들 공천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인용한 위원장 또한 자신의 신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간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근을 고쳐매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혹시 인여한 교수 자신의 출마, 셀프 공천 보장을 위해 혁신위원장을 맡은 거 아니냐는 세간의 합리적 의심을 일소해야 합니다. 또 그의 부적절한 과거 발언도 도마 위에 오를 텐데 이에 대한 해명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없고 왕도는 없습니다. 매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당을 운영하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주권 재민의 정신을 놓지 않고 정진해야 합니다. 표는 여의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표는 국민들이 고단한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합시다. 관념적 언어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직접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 멀리서 승리가 웃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건 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언제까지 안 할 겁니까? 외국만 나가면 센터 본능이 발동하는 김건희 여사. 검찰 포트라인의 센터에는 언제 설지 궁금합니다.